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제가 205개 이상의 영상을 올렸는데 그 중에 가장 반대가 심한 영상이 뭔가 봤더니 남녀 갈등 문제를 남자가 해결해야 된다. 그 방송에 대해서 반발이 가장 심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60대이기도 하고 남녀 갈등을 유발한 사람이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양보하는 차원에서 여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갈등 문제를 결자 해지해야 된다. 즉 남자가 묶었으니까 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젊은 남자들의 반발이 매우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선시대의 왕의 정부마저 왕이 정부를 둘 때에 편한 여자를 골랐다. 그 계급사회에서도 왕이면 무소불위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왕마저도 마음이 편안한 여자, 자기를 잘 이해해주는 여자, 왕비 아닌 정부일 때, 후궁일 때 그런 여자를 선택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쁜 여자가 아니라 편한 여자를 좋아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연산군 유명하죠. 흥청망청으로 유명한 그 흥청 출신의 기생 장록수를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는 결혼도 여러 번 했고 그리고 자식까지 두었고 그리고 노비니까 기생이니까 천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천민을 좋아했는데 어느 정도 좋아했느냐? 그 살벌한 연산군도 노기를 냈다가도 장록수를 보면 노기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록수가 하는 말은 어찌나 고분고분 잘 들었던지 마치 장록수가 연산군을 부리듯 했다. 물론 연산군 일기라는 것은 이제 왕도 아닌 군으로 강등된 다음에 쓴 것이기 때문에 왜곡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연산군에 대한 재평가를 해서 성종, 자기 아버지 성종이 너무 군약신강, 임금은 약하고 신하들이 강한 모습을 보면서 마치 신하에게 휘둘리는 것이 그 아버지가 보기 좋지 못한, 보기 안 좋은 모습을 연출하니까 나는 왕 되면 절대 아버지처럼 저렇게 신하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겠다. 신하들이 말하는 대로 듣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반발심이 있어서 그렇게 왕권을 강의하려다가 결국은 반정에 의해서 중종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쫓겨난 그 바람에 그렇게 왕 대접도 못 받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쁜 임금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사실은 왕권을 강화하려다가 그게 실패로 돌아가서 무위로 돌아가서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왕권을 강화하려다가 좌절한 임금 재평가하는 수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장록수 이야기도 그 임금과 천민이라면 가장 극적인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극적인 만남에서 그 천하디 천한 장록수 기생 출신한테 그것도 행실도 좋잖아가 여러 번 결혼했고 자식마저 둔 그 사람과 친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정도로 임금이라는 작자가 임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공사구분도 못했고 무능했고 그러니 반정에 의해서 반정이라는 것은 올바른 대로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쫓아내는 게 정당하지 않았냐. 중종반정의 정당성을 이야기해서 연산군을 그렇게 깎아내리려면 요즘이나 옛날이나 이 여자 문제 건드리는 거 간단하잖아요. 그 어머니 출신을 이야기한다든가 그가 데리고 산 여자의 출신을 말한다든가 행실을 말해서 망국 공용 욕이 바로 그 엄마에 대한 자기 부인에 대한 그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연산군 일기에다도 그렇게 썼다고요. 외모는 보통이 넘지 않지만 외모도 어디서는 막 아주 빼어나다 그래서 쏙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외모가 보통도 넘지 않는다. 그렇게 또
기록을 했는데 30살 먹은 사람이 이팔 청춘 그러죠. 16살 아이처럼 동안이었다. 얼굴은 참 요즘도 동안 좋아하죠. 조선시대 도 마찬가지였는가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근데 얼마나 그 연산군이 못됐으면 이제 할머니가 그렇게 뭐 기생 끼고 놀고 흥청망청 노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머니가 누굽니까? 세조의 장남 덕종비였던 인수대비죠. 인수대비가 그러지 말라고 손자한테 타일렀는데 말 안 들었죠. 인수대비는 누굽니까? 좌의정을 지냈던 한화의 딸 아닙니까? 세조는 자기가 그 단종을 몰아내고 정통성이 없게 임금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왕자를 차지한 것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걸 따졌는데 그 세조의 장남 덕종비 즉 연산군의 할머니가 말을 안 들었어요. 결국에는 그 윤씨 사건, 패모 윤씨 사건 그걸 알게 됐는데 그것도 보복하지 말고 잘 처리하라고 말렸는데 그 할머니 말 안 듣고 오히려 할머니를 이렇게 죽였다는 아주 그 뭐랄까요 인간 말종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뭐 기록을 그렇게 기록했다 또는 진짜다 이런저런 뭐 말이 있는데 인수대비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그런 폐륜을 저질렀다 그렇게도 이야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종이 유명하고 그 숙종의 인현왕후와 이 장희빈 얼마나 유명합니까? 궁녀가 대개 조선족 그 조정에 한 몇백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궁녀도 급이 여러 가지죠. 그런데 궁녀 중에서 한 30명 안팎 되던가요? 임금은 27명이지만 왕비는 한 30명 안팎 됐을 겁니다. 그런데 궁녀 중에서 유일하게 왕비 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장희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화 소재로, 연극 소재로, 소설 소재로, 그리고 인현왕후와의 대결, 여자의 적은 여정녀,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대표 소재가 됐던 거죠. 아무튼 대단한 일이죠. 궁녀의 출신, 궁녀 출신이 왕비가 됐다는 것은 그 신분도 뭐 미천했죠. 뭐 미천한 정도는 아닌데 중인 역관의 자녀였으니까 역관도 뭐 상당히 종정 한 3분까지는 오르기는 하지만 중인들의 신분은 되게 뭐 오르는 게 매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서인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그 신분이 그렇게 직위가 오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열려 있는 것과 신라시대로 따지자면은 그 성골, 진골, 육두품의 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중인이나 이 서인들. 그런 중인의 딸이었죠. 나인으로 들어갔다고 하죠. 궁궐에. 그런데 경종을 낳아서 경종이 윤이었는가요? 경종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그 인현왕후와의 갈등도 일으키고 그러는데 이 숙종의 생모인 명성황후는 이렇게 희빈이 뭐랄까요 숙종과 친한 거 숙종이 장희빈을 총애하는 것을 꺼려가지고 쫓아냈죠. 그 이제 인현왕후하고 장희빈하고의 갈등 뭐 아주 유명하잖아요. 들랑달랑하면서 이렇게 어머니가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편하니까. 왕비,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왕비도, 이제, 세조의 장남 덕종은 왕이 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그 장남의 그 세자비, 한화, 좌의정지는 이렇게 가문대 가문의 결혼입니다.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가문, 가풍 엄청나게 따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문에서 이 세자비 또는 왕비 데려와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조선시대 이 신분이 뚜렷한 천상천하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이 시대에도 그래서 숙종은 장희빈에 이렇게 마음이 끌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모 명성황후는 그게 더 싫었던 거예요. 그렇다가 왕인데 왕의 생모도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왕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왕비는 또는 대비는 거기에서도 규율, 여자들 사이에 규율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궁시키고 뭐 그렇게 갈래를 타주고 그러잖아요. 더 유명한 것은 숙종. 숙종이 참 이 환국도 많이 하고 이 좀 여자 관계가 복잡하달까요? 숙빈 최씨죠. 숙빈은 이제 왕비가 못 되는데 그게 그 왕의 그 계통이 복잡해지고 왕비의 계통이 복잡해져 가지고 그 올리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일품인가요? 숙빈 최씨는 그 유명한 금이든가요? 제가 윤하고 금하고 지금 약간 경종과 영조는 배다른 형제죠. 배다른 이 형제 관계인데 숙빈 최씨는 더욱더 미천합니다. 장희빈보다 훨씬 더.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가도 잘 모를 정도고 7살에 거의 고아이다시피 한데 이게 나주 목사든가요? 누가 이렇게 데려왔다고 하잖아요. 그 고향이 이제 여기 전라도네 마침 전라북도 지금 정읍이든가요? 태인 있고 신태인 있고 그러죠. 이게 동학혁명 때 유명한. 그런데 그 태인에서부터 이렇게 데려가 가지고 궁녀가 됐죠. 아주 어릴 때 궁녀가 됐는데 궁녀 중에 궁녀의 부활할까요? 무술이 뭐 이렇게 궁녀 심부름 해주는 사람인데 인연하고 뭐 그 보필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간 그 왕비가 됐든 아니면 그 상궁이 됐든 다른 궁녀가 됐든 아주 궁녀 중에서 낮은 신부이죠. 그래서 영조는 이 컴플렉스를, 이 어머니 컴플렉스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어머니 호롤단신 거의 고아이다시피 했지. 이 전라도에서 어릴 때 궁중에 들어갔지. 궁중에서는 뭐 워낙 바람막이가 없으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출신이 워낙 미천하니까 그런 무수리 생활을 오래 했고, 그런데 임금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편한 여자가 왕의 정부가 됐다니까요. 후궁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왕비가 된 수도 있고 이렇게 숙빈이 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영조는 어머니 컴플렉스도 매우 많기도 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그 애착이랄까요, 애정도 또 남달랐죠. 그래서 이인자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여기 박 누군가가 태인, 그때가 현이었는데 현령으로 내려와 있었는데, 옛날에 이제 어디서 난이 일어나면 영무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 뭐 군이든 현이든 없애버리고 다른 데다 이렇게 통합시키고 막 그런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행정구역 개편하고 관직 박탈하고 임명하고 이게 거의 옛날에는 일로 매진이니까요. 한 길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관직으로. 근데 태인이 어머니 고향이라 해가지고 그냥 너그럽게 봐준 그런 그 이야기도 있고 그러죠. 그렇게 컴플렉스가 있기도 했지만, 그리고 그 어려운 속에서 이렇게 왕의 총애를 받았고, 그리고 자기를 그 역학구도, 왕궁의 역학구도라는 건 살벌하잖아요. 이 왕감을 난 어머니들은 궁녀 출신이 됐든 중인 또는 그 왕비로서 제일 처음에 세자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물론 세자비로 올라가서 왕비가 된 다음에 자기 아들까지 이 대비가 된 그런 건 조선시대에 한 명인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이야기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 그 사람도 혼외자 자식을 두었는데 그 출신이 이렇게 미천하네 그런 이야기잖아요. 왜 이렇게 그 술집 같은 데서 또는 어떤 그런 데서 서비스업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히려 그 본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가지고 현장을 이렇게 현장에서 만났는데 정말 어찌 보면 그 사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그 여자도 불쌍하지만 그 불쌍한 여자를 좋아하는 그 남편이 이해가 안 돼서 화를 낼래야 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출신을 보든 외모를 보든 이것저것 보면, 근데 왜 이렇게 거기에 빠졌을까? 왜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했을까? 그것은 조선시대 왕의 정부가 예쁜 여자가 아니라 독한 여자나, 물론 싸나운 여자도 좋은 여자도 아니고
편안한 여자였다는 걸 이걸 잘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그 또 뭐 그 윤 전 총장에 대해서도 그 부인이 뭐 줄리언네 뭐 어디 출신이네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이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조선시대 연산군 같은 그런 임금도 그런 여자한테 미천한 여자한테 꿈틀따서 묻었다는 것은 이게 참 남녀 관계라는 게 묘하다는 걸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남자가 얼마나 그 지체가 높아도 편한 여자한테 끌리는가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 신분이 사라진 시대지만 상하 좌우 전후가 없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역시 지금도 남자들은 이렇게 편한 여자에게 수업료 걱정할 거 없고 학원 해가지고 몇 등급 걱정할 거 없고 스카이 걱정할 거 없고 시험 합격 불합격 걱정할 거 없고 공과금 놓고 걱정할 거 없고 이런저런 걱정을 나눌 필요가 없는 편안한 사람한테 왜 빠지는가 하는 거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자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이 남녀 갈등에서 여자 이야기와 이제 이어서 그다음에 남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조선조 왕도 편한 여자를 좋아했다는 데서 좀 여자들이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고 남자들도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만큼 부담스럽달까? 신분 질서가 명확했던, 상하 질서가 분명한 그 시대에 위계 질서가 확실해서 기생과 지존, 왕이라는 것은 서로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그 시대에 이게 이제 뭐 스토리텔링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장록수 이야기, 그 다음에 중인 출신의 딸 장희빈 이야기, 천에 고하다시피 한 무수리 출신의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도 들려오는 그 천하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의 그 정부가 또는 부인이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 속에서 그런 비슷한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남자들은 편한 여자들이 절대 이해 못하는, 여자들이 오히려 자기 배우자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배우자가 좋아하는 여자를 정말 어느 구석이 좋아서 외모며 그 출신이며 학력이며 살아온 인생이며 이런 것 저런 걸 어디를 봐도 좋아할 구석이 없는데 왜 이런 여자를 줬을까 하는 그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이 조선시대의 왕의 그 후궁이랄까요? 정부라고 하는데 대개 이제 그 서양까지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임금의 정부는, 왕의 정부는 미인이 아니었다. 예쁜 여자가 아니었다. 편한 여자였다. 쉬운 여자가 아니었다. 마음이 따뜻한 여자였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